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차영주 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뭐 제가 어제 주린이 코너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숨을 좀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 변동성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확정하기는 조금 좀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일단 뭐 어제 국내 증시 빠지고 오늘 새벽에 또 뉴욕 증시 빠진 것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그 일단은 90조에 달하는 뭐죠? 그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ADR 발행에 대한 공시가 나왔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역시 삼전직스에 대한 부분들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전직스의 쏠림 현상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서 다소 씁쓸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그 어제 주린이에서 얘기했던 거를 좀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어쩌다 한국인이라고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어쩌다 한국인이라고 이제 프로그램 제목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이성의 언어가 있고 감정의 언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 지금 삼전닉스의 펀드멘탈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죠. 삼전닉스의 펀드멘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삼전닉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성의 언어다라는 거죠. 실적 전망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긍정적인 AI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10,000포인트를 가던 20,000포인트를 가던 막말로 7,000까지 빠지던 어쨌든 간에 AI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다, 두렵다, 좀 챙길 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물론 이제 수급 논리와 펀더멘탈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감정의 언어는 수급 논리로도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PER도 제가 이제 수급적인 요소, 저기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주스토리에서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합니다. 혼용돼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분이 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오래된 책이라서 도서관에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빌려보시라고 조금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광우병 그 상황을 예를 들면서 그때 당시에 나온 책이니까 일단 뭐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정부는 뭐 0. 몇몇몇 프로다. 그건 이제 이성의 언어죠. 먹어도 걸릴 확률은 낮다. 하지만 감정적인 언어는 지금 나는 불안하다. 먹으면 내가 그 0. 몇몇몇 확률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나는 불안하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가 서로 맞부딪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서로 상대방은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뭐가 지배했죠? 이성의 언어가 지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거의 300만 원까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셨었어요. 두려워하면서 제2의 삼전직스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게 로봇이 됐던 원전이 됐던 조선 방산이 됐던 그런 것들을 봤었죠.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은 이성이 지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펀드멘탈에 기반해서 삼전직스가 간다라는 거고 감정은 좀 뒤에 뒤쳐졌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뭐가 지배했죠? 감정이 지배하면서 이성이 사그라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감정이 지배하면서 지금 나는 두려워. 이익을 좀 챙기고 볼 거야. 그럼 물론 그 이익을 챙긴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준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펀드의 확정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펀드가 확정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판다라는 거, 지금 구간에 있어서 헤지 펀드들이 판다라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나는 확정하겠다. 이게 감정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성적인 거와 감성적인 거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감성이 또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뭐 어제도 이제 제가 손절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성적으로 보면 손절매 해야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 손절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싫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퀀트죠. 그러니까 결국 알고리즘에 내가 투자를 맡겨서 감정을 오롯이 빼고 내가 결국은 감정이 투자를 망쳤기 때문에 결국 이성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퀀트 투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 됐든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방향을 제가 선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많은 분들이 그 정신을 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을 차렸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정신이 없었다가 아니라 호랑이굴에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정신들을 바싹 차리신 거죠. 정신들을 바싹 차리고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했죠. 정말 우리는 굉장히 어젯밤에 잠들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보았을 때 뉴욕 증시가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공포에 가깝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 프리마켓에서부터 다행스럽게도 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직스가 됐던 어떤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고 일부 종목들이 이제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고 로봇주들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이 완전 미국과 디커플링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대단히 감정적이었다라면 뭐 저도 어제 방송들 뭐 하면 댓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성이 지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내일 아침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감정이 지배할지 이성이 지배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성에 집중해도 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증과 조울증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울증과 조울증을 극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었고요. 뭐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울증이었죠.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시장에서 나한테 주식을 팔라라기도 하고 나한테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7월 달부터 발표되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시장이 감정적인 언어를 내세울 때마다 나는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처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의 원인을 좀 따지면 여러 변동성의 요인들이 있죠. 여러 변동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과 연계되지 않고 미국은 미국 내 자체 체력,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체 체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예수들이 나오죠.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초과 세수와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놀래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이제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부총리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과연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그 조세 원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논의 사항에서 벌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국회의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선거가 당분간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부동산 문제까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마저 흔들리게 되면 정부 여당이 다음에 집권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것들, 지금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작은 소리에 노이즈에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6월 말이 되니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라든지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절판된 책인데요. 이 책은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한 책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알려지지 않아서 이 초판에 이제 절판이 됐는데 칼 왈렘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입니다. 이건 어떤 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왜 팔아요?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다는데 왜 팔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눌렀다 가는 어떤 오늘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ADR 상장을 위해서 시장을 눌렀다 가는 거 아닙니까? 누르는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증권회사 브로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요. 뉴스에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상의 인물들은 가장 이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기적으로 나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 균형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어떤 하나의 이론인데요.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산 사람들한테 주식을 넘깁니다. 나는 그만큼 챙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투자자는 나는 이 정도라면 나는 충분히 먹었다. 더 간다는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거 3프로 TV를 보고 계신 핸드폰이 됐던 PC가 됐던 이게 이제 이게 정규장 시간이면 매매하는 화면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하는 화면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시세가 계속 움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핸드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PC 화면 뒤에는 수많은 이기적인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다라는 단어가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권에서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더 가는 건 상관없어. 나는 지금 구간에서는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 출연을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40만 원, 하이닉스 기준은 300만 원이 넘어가면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야구장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투자자가 결국은 주식을 영원히 들고 가야 되는데 왜 파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바로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죠. 나는 이 주식은 평생 들고 갈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안 팔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세상 일이란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란 게 제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100만 원, 10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난 됐어. 난 지금 구간에선 팔 거야 라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기사 어제 올라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택 구입자들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를 쓰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신규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은행 대출이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였다. 최근에 30, 40대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중에 6%가 그 6%인데 4.8조 원입니다. 4.8조 원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둬서 집을 삽니다라고 정부에 신고했답니다. 그 데이터가 5월까지 데이터인가 그럴 거예요. 4월까지인가 5월까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월, 5월은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4.8조 원, 6. 몇 프로인데 한 6% 정도가 지금은 나는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액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당국자가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것을 조금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주식 거기에 동참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금리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 중동 전쟁 때문인지 그런 어떤 우리가 아는 이유도 찾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어제 제가 방송하니까 댓글을 어떤 분이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10,000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이제 9,000포인트니까 10%밖에 안 남았으니까 팔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왜 10,000포인트만 보냐라고 하는데 1차적이고요. 10,000포인트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난 게 다행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수가 10,000포인트 간 상태에서 이러한 변동성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골치 아프죠. 10,000포인트 가니까 1차적으로 나는 10,000포인트까지 볼 거야라고 했던 개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 국민연금의 매도, 상호펀드의 매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1차적으로 지금 구간에 있어서 팔 사람들이 좀 팔고 그럼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초반, 하이닉스가 20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또 이게 또 싸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30만 원 초반에 사신 분들이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40만 원, 300만 원에 대한 매도 가능성을 얘기를 하지만 아직 그 구간이 또 벌어진다라면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봐요. 목표 수익률 30%를 놓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지금 이제 리포트들 여러분들 보기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겁니다. 굉장히 머리 아프실 텐데요. 지금 이제 6월 말부터 실적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2차 전지 올랐죠. 삼성 SDI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제 차영주 TV에서도 주말에 좀 다뤄드렸고 그랬던 건데 이게 벌써 뒤에 가서 오늘 또 리포트도 준비해 왔어요. 좀 봐야 되는데 벌써 프리어닝 시즌에 대한 이러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평상시엔 잘 안 보셨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요 15분, 30분을 계속해서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종목들 말고 리포트 중에서 프리뷰, 그러니까 이제 2분기에 대한 우리가 가이던스 전망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나온 리포트들은 잠깐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무제표 보는 법 주스토리에서 말씀드렸죠. 그걸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팁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일이 재무제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죠. 근데 그게 아니면 후손책으로 제가 고민해 본 것은 휴대폰에서 뉴스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기, 네이버,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것들 이제 증권단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뉴스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리뷰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온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온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실적 전망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7월 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실적 전망치가 유지가 된다 아니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저는 7월 달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좋아졌던 섹터들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리포트가 나왔고 삼성 SDI가 오늘 4% 가까이 올랐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보셨다라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기대감이 높았었던 LG전자 질문을 좀 받았을 때 좀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구간에서 주가가 20만 원대 주가가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실적이 나왔을 때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면 실적 좋은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실적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삼전직스예요. 이게 참 블랙홀처럼 삼전직스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쏠림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올랐죠. 이제 900포인트까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7월 전에 1000포인트까지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코스피는 여전히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삼전직스에 대한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불안하거든요.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가 좀 돼줘야 그래야 뭔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 SDI 리포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리포트를 2분기 적자 폭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지금 2분기 실적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반기 흑자 전환 시점을 4분기에서 3분기 흑자 143억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배경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2분기부터 유럽의 EV향 그 배터리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죠. 결국은 EV에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 두 번째는 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ESS, UPS의 그러니까 LMO 기반의 UPS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ESS의 이제 극단적인 건데 여기도 이제 아마 스튜디오에도 UPS가 있을 겁니다. UPS는 원래 이제 ESS가 처음에 쓰였던 건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 순간 전원이 나갔을 때 우리가 전원이 가동되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몇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원이 나갔는데도 컴퓨터가 유지가 된다는 건 UPS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가동이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소형 전지 역시 데이터형 BBU랑 전동 공급 판매 호조로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어제만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도 반영 안 됐었죠. 어제만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죠.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2026년에 15조에서 내년도에는 매출이 20조로 늘어납니다. 13조에서 15조, 거의 16조 가까이 됐다가 13조에서 한 16조 가까이 됐다가 20조, 24조로 늘어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역성장했었다라면 우리가 16조에서 13조로 2025년에 역성장했다라면 2026년에 흑자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역성장하면서 적자가 컸다라면 흑자 전환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규모가 퀀텀 점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주스토리에서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가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놓고 보면 우리가 3분기에 흑자가 달성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주가가 움직일까요? 2분기 실적까지는 아직 적사잖아요. 2분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3분기는 언제 실적이 나오죠? 10월 달에 실적이 나옵니다. 9월까지가 3분기니까 10월 달에 실적이 나오지만 2분기 실적이 적자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2분기가 적자가 축소가 되면서 저희 앞으로 3분기에 흑자 낼 거예요 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튀겠죠.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대로라면 삼성 SDI를 사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미묘한 타이밍이다. 지금 2차 전지가 1차적으로 한번 들어줬다가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바닥에서 살짝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원래 1차적으로 들어줬을 때도 제가 2월 달인가요? 한번 3월 달인가 말씀드렸는데 이 리포트를 갖고 말씀드렸죠.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도. 근데 이게 더 빨라졌어요. 더 빨라지고 이제 시점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점도 구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 구간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SDI를 지금 당장 내일 사라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은 선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선점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 우리가 3조 3천억 정도 올해 순영업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에는 좀 역성장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성장세가 좀 가파르다가 역성장할 걸로 봅니다. 올해가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횡보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들, 고객 탁금도 현 구간에서 머무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걸 보면 수수료 수입은 1조 6천억에서 1조 6천억, 1조 5천억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수료, 수탁 수수료죠. 가장 중요한 게 수탁 수수료입니다. 이 수탁 수수료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내는 수수료가 수탁 수수료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4천 포인트에서 9천 포인트까지 오면서 수탁 수수료 수입이 급증했죠. 수탁 수수료 수입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 여기서 현 수준으로 머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 수준으로 머물. 근데 보면 이자 수입을 한번 보시죠. 이자 수입이 올해 1조, 내년에 1조 1천억, 내후년에 1조 3천억이 됩니다. 자, 이자 수입이 올해 1조, 내년에 10%, 내후년에도 10% 증가한 거에 10%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니, 수수료 수입은 안 느는데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뭔가요? 라고 보면 이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분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객위탁금이 130조죠. 고객위탁금이 130조인데 여러분들 고객위탁금 여러분들이 뭐 500만 원, 뭐 1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 이자 받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자 거의 안 줍니다. 그러면 증권회사는 130조라는 자금을 고객한테 받았어요. 이자 거의 안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콜로만 굴려도 요즘 콜 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로만 굴려도 그 3%에 대한 낙전 수익은 누가 먹는 거죠? 증권사가 먹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용잔고가 36조가 됐던 37조가 됐던 어마무시한 상태죠. 여러분들 신용이자가 연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에서 9%부터 시작합니다. 7에서부터 9%부터 9%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10% 가까이 우리가 이제 그 연장할 때 3개월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신용이자가 이렇게 비싼 게 원래 이제 증권사는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수표 발행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차입은 이제 콜금리 기준이니까 한 3% 차입을 해서 4에서 뭐 몇 프로, 5% 정도는 앉아서 먹는 거예요. 4에서 5% 앉아서 먹는 거죠. 그 수입만 해도 얼마일까요? 근데 이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보냐면 요 재무제표를 좀 보여주시면 늘어난다라는 건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객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때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죠.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면 이자 수입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자 수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증권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정책 당국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2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어제 뭐 주가도 출렁거렸고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사석에서 할 얘기가 있고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과연 할 얘기였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증권에서만 좋은 일 시켰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증권주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자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뭐 차영주 TV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은 거예요. 증권사들이 우리가 ETF와 관련 ETF가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휴대폰을 통해서 그 일반 주식 사고 파는 것보다 ETF는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거를 레버리지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매가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 증권사들이 좋아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이 그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증권주도 같이 조정을 받아요.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증권주도 같이 조정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들이 다 꺾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키움증권만 갖고 왔습니다만 다른 증권사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호랑이 글에 들어왔습니다. 눈 감고 시장에 물려 죽느냐 아니면 내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 호랑이 굴을 탈출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여러 무기가 있겠죠. 여러 뉴스를 잘 보고 금리를 보고 환율을 보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단순한 로직, 리포트를 통해서 뭐 리포트가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뭐 그렇지만 리포트를 통해서 보는 노력을 지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제목이 사라졌네요. 제목이 위에 나와야 되는 실적 기대 섹터라고 나왔는데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들입니다. 반도체는 상수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실적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제 당장 마이크론 실적부터 나오겠지만 원래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서부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확정 실적 나오면 이제 가이던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의심할 바는 없어요. 반도체가 만약 꺾이게 된다라면 이걸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시장은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죠.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반도체를 못 믿으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우리가 시장을 밀릴 때마다 좀 봐도 됩니다. 지수가 10,000포인트 갑니다. 12,000포인트 갑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극단의 K자 형태이긴 하지만 삼전 닉스에 대한 실적이 살아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삼전 닉스에 대한 실적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다시 현타가 오면서 삼전 닉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2차 전지, 앞서 이제 삼성 SDI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 이제 리포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좀 제가 뭐 방송에서 댓글 질문을 받았는데 뭐 2차 전지 뭐 종목을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됩니까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특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한번 실적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딴 때 같으면 뭐 차트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다라면 지금은 실적 시즌은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소부장이 흔들리죠. 소부장이 많이 흔들리지만 일부 소부장에 관련돼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종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이 그 기운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건 증권 업종. 제가 말씀드렸죠. 전력, 조선, 방산 여기 덧붙여서 하나 더 붙여야죠. 화장품, 식음료 이런 것까지죠. 근데 이게 이제 각계전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계전투화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A라는 종목이 좋으면 B라는 종목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A라는 종목의 실적이 좋으면 A라는 종목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넓힐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실적 프리 어닝 시즌 물론 제 개인 유튜브 최양주TV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스 검색을 좀 해보세요. 뉴스 검색을 해보면서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프리 어닝 시즌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을 머리 아프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뭘 보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다 만약에 또 조금 뭐 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 저도 싫어요. 저도 뭐 저녁 때 집에 가서 정말 저녁 먹고 나면 축 늘어지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15분, 그 30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3%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2분기에도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것들. 만약에 2분기에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2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그러한 가능성도 뭐 일상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 일이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일어날 때가 있고 그 안 좋은 일을 잘 극복해내서 우리가 한 발 딛고 좋은 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그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 내가 기대가 컸지만 덜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고민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파십시오, 사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저도
단기적인 왜 원래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는 그 추세에 따르는 전략으로 순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추세도 없는 상태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매수 매도를 권해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뭐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런 것이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도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조금 지금 구간에서 챙길 건 좀 챙기고 그다음에 배팅할 건 좀 배팅하고 움츠릴 건 좀 움츠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포지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일도 오늘의 기운을 받아서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 보시고요. 또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스토리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스토리에서는 야, 이렇게 시장 좋습니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금요일 날 5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